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미혼 여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제 시어머니의 황당한 동창회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간사하다고들 하죠. 남의 오이를 당연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요. 제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반찬도 맛있고 손맛이 좋아서 동네 단골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특별 단골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돈인데 외상 좀 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니 나중에는 습관이 되셨는지 나중엔 아예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외상 없이 깔끔하게 계산을 하시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은 지갑을 깜빡했다는 등 다음에 꼭 주겠다는 등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유유히 나가셨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웃어 넘기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인데 뭘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날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외상장부에 시어머니 이름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오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의 식당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서 그만 정리하신 거죠. 저는 시댁 쪽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엄마 식당에서 동창회를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내가 쏜다며 큰 소리까지 치셨대요. 엄마는 이미 식당을 팔고 쉬고 계셨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동창 수십 명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셨던 거죠. 그날 시어머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배꼽을 잡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속이 다 시원하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손이 야무지고 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음식을 만들 땐 절대 대충이라는 게 없었죠. 심지어 라면 하나를 끓여도 파를 송송 썰어 놓고 달걀 풀고 김가루까지 솔솔 뿌려서 내오셨으니까요.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맛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내오는 모양새까지 늘 맛있어 보이게 신경 써서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평생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꼭 밥을 먹고 가는 걸 자주 봤어요. 저희 엄마의 음식을 맛본 친구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야, 너희 집 반찬은 왜 이렇게 맛있어? 너희 엄마 진짜 요리 잘하신다.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의 말처럼 저희 엄마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입니다. 저도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속으로 그래, 우리 엄마 손맛은 진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어요. 엄마의 음식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의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맛이었죠. 그런데 정작 엄마는 그걸 모르셨습니다. 본인 손맛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누가 칭찬을 해도 늘 겸손하게 웃으며 그냥 다 똑같은 집밥인데 뭘 그렇게 맛있다 하느냐고. 다들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알아요. 엄마가 맛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인지요.
엄마는 남의 집에서 반찬을 먹고 오면 꼭 연구하셨어요. 그 집 무생채는 새콤달콤하더라. 다음엔 나도 식초랑 설탕 비율을 달리 써봐야겠다. 그렇게 늘 배우고 고쳐나가며 자기만의 맛을 만들어 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셨다가 엄마가 차려준 상을 보고는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라 예술이네. 밥 한 그릇 금방 비우겠소. 재수씨, 그런 솜씨면 밥집 하셔야죠. 요즘 이런 손맛 찾기 힘들어요. 그렇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만드는 음식점 하나만 있으면 매일 밥 먹으러 가겠다. 아이고,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누구나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그랬던 엄마가 그날 밤 제게 살짝 말씀하셨어요. 아빠 친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식당 하라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한다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래 엄마, 이참에 한번 도전해봐. 엄마가 한 음식 진짜 맛있다니까? 돈 주고 사 먹었을 때 아깝지 않을 맛이야. 사람들이 엄마 음식 맛보면 분명 단골될걸? 맛집으로 소문나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올 거고.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엄마는 마치 고등학생처럼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니셨어요. 식당 이름 후보, 메뉴 구상, 시장 위치 비교, 손님 예상 인원 등등 이런 메모가 빼곡했죠. 그리고 마침내 작게 시작해 보시겠다며 우리 동네 시장 근처에 조그만 밥집을 하나 내셨습니다. 식당 이름은 엄마 손 밥상이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긴 이름이었죠. 식당 문을 연 첫날 저는 엄마랑 같이 주방을 정리하고 간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어렵게 용기 내서 차린 음식점이니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정말 겸손의 끝판왕 같은 분이십니다. 누가 칭찬이라도 하면 칠색 팔색을 하시면서 듣기 어려워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세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맛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도 엄마는 그냥 가족이니까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서 본인의 실력을 후하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음식을 맛본 주변 지인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며 이렇게 썩히기 아까운 재주라고 음식점이라도 하나 차려보는 건 어떠냐고 권하셨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그럴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음식점 하나 차려보라는 권유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였어요. 오죽하면 동네 아줌마가 엄마의 솜씨에 반해서 반찬거리를 부탁하고 따로 돈을 챙겨주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부업으로 동네 친한 아줌마들의 냉장고 속 반찬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나름 쏠쏠했어요. 우리 가족도 늘 엄마에게 음식점 한번 내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그럴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면서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음식점을 차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다름 아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였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한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원을 축소하게 됐고 결국 엄마는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해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이때 엄마는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긴 시간을 정부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도 마음 아팠지만 어린 우리를 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데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 속상하셨던 거죠. 재취업을 하려고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엄마를 채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며 살아가던 엄마가 문득 지인들의 말처럼 정말 음식점을 하나 차려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엄마의 가게가 탄생한 겁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가게를 차린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꽤 들어오더니 그 이후엔 점심시간에 자리가 꽉 찼어요. 입소문이 번지는 속도는 정말 순식간이었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엄마가 하시는 식당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듣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다들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 시장 뒷골목에 새로 생긴 식당 말이야. 그 집 된장찌개가 진짜 예술이야.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다던데 하나같이 다 맛있더라.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고 가게는 날마다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도 퇴근길 손님들이 뜨끈한 국물에 술 한 잔 기울이고자 찾아왔어요.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에 엄마는 힘들면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걸 보니까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진다고 하시면서 주방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시던 엄마의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벽면에 하나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손님들이 남긴 쪽지가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 작은 글들이 모여 벽면을 크게 채워나가자 엄마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식당은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인기 밥집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게는 내 손맛이 아니라 다 하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냥 정성으로 한 그릇씩 차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정 많고 착하셨던 우리 엄마의 식당이 나중에 심오와 얽히며 웃지 못할 소동의 중심이 될 줄은요. 엄마의 성공을 이룬 그 식당이 사이다 복수의 무대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엄마의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잘 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 피크가 지나고 손님이 좀 뜸해진 오후였죠. 그때 단골 중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엄마 식당에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던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유쾌한 아주머니였어요. 엄마랑도 워낙 친해서 가끔 시장 갔다가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기도 하셨죠. 그날도 그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이 말을 듣자 엄마는 주방에서 반가운 표정으로 나오시며 잘 왔다고 좋은 자리로 앉으라며 인사했죠. 그러고는 아줌마와 같이 온 아들을 보며 아드님이 훤하게 잘생겼다고 어쩜 이렇게 듬직하냐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에 아주머니가 싱긋 웃으며 제 쪽을 슬쩍 쳐다보셨어요. 그날 저는 주방 일을 도와드리느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의 시선이 자꾸 제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아줌마를 쳐다봤고 멋쩍게 웃었더니 아줌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따님이 참 착하고 예쁘다고 어쩜 이렇게 엄마 일을 잘 도와주시냐고 칭찬했어요. 그러자 엄마도 거드셨죠. 우리 딸이지만 참 성실하다고 손님 많으면 일손 부족하다고 자주 와서 도와준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한참을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볼래요? 네?
저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나이는 찼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현재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괜찮으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딱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는 슬쩍 앞에 앉아있는 아들과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셨어요. 엄마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고, 아줌마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둘이 천생연분일지 어떻게 하냐면서 젊은 사람끼리 몇 번 얼굴 보고 그러다 보면 정 붙는 거 한순간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아줌마가 데리고 온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제가 아줌마 아들의 첫인상에 좀 흔들렸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말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예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자연스럽게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는 내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심장이 막 널뛰더라고요.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건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도 귀까지 빨개져서는 제 눈을 잘 못 쳐다보고 밥을 먹더라고요. 식사 단골 아줌마는 우리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하셨고요.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컸고 무엇보다 성격이 잘 맞았죠. 그리고 1년쯤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미 부모님들도 아는 사이였고 엄마와 그 아주머니는 가게 주인과 단골 손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돈지간이 되는 거라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결혼식 날 엄마랑 시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좋은 인연을 가족으로 얻어서 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잘 부탁한다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단골 아줌마는 저의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의 아들은 제 남편이 되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참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늘 엄마의 음식을 칭찬했고 종종 식당에 들러 밥을 드시곤 했어요. 아유, 사부인 음식은 먹을수록 맛있어요. 역시 우리 사부의 손맛이 최고야. 엄마는 그런 시모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반찬과 밥을 더 챙겨주시고는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 분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좋게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죠. 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다며 웃던 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먹은 거 외상으로 좀 달아놔도 되겠느냐고요. 엄마는 순간 당황하셨지만 곧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말씀을요. 사돈 사이에 당연하죠.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괜찮으실 때 주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식당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오셨고 문제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며 모으며 여러 사람을 우르르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부인, 오늘은 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여기 제육볶음 2개, 김치찌개 하나, 막걸리도 한 병 주세요. 사람들을 잔뜩 끌고 와서는 제 집처럼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던 시모였지만 여느 날처럼 계산할 때가 되면 늘 그 말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 밥값은 외상으로 달아나줘요.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시모의 말에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지만 엄마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올 때마다 외상하고 가니까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건가 하고 걱정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엄마가 제게 별 말씀을 안 하셨고 티를 안 내셨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게 넌지시 시모 이야기를 꺼내더니 외상값이 쌓이고 쌓여서 자꾸만 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글쎄 외상만 할 줄 알았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먼저 외상값을 달라고 하기도 멋쩍어서 그냥 알아서 주시려니 하고 기다렸는데 좀처럼 말이 없어서 이걸 어찌하면 좋겠냐고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여태 말씀 안 하셨냐고 하니까 괜히 가족 간에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모가 그렇게까지 하셨나 믿기 어려웠어요. 이 일만 아니면 시모랑 저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셨거든요. 엄마는 얼마든지 외상값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제 생각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모랑 엄마 사이에 제가 끼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괜한 불똥이 튀면 어쩌나 싶어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신 거였어요. 엄마 혼자 끙끙거렸을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일로 시모한테 참 많이 실망했어요. 이때 시모를 다시 보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외상값 제가 받아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니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제가 이렇게 나설까봐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상값이 너무 많이 쌓이기도 했고 계속 저렇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올 텐데 그걸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야기한 거지 외상값 받아오라고 시킨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나서면 시모 체면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고. 이건 엄마랑 시모가 이야기할 문제지 제가 나서는 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으라고. 시모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 가게 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유도나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제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당장 가게 돈이 부족할 지경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도무지 제 머리로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모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엄마가 난처해 하실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찾아서 몰래 카운터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드리면 보나마나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와도 그렇게나 자주 왔거든요. 거의 저희 엄마 가게를 방앗간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시모 혼자 오면 그러려니 돈 안 바꿔줄 수 있는데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을 우르르 데리고 오니까 그게 참 난처하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만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먹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뭐 땅 파서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푹푹 찌는 주방에서 힘들게 음식 만들고 고생해서 돈 버시는 건데 그걸 시모가 날로 먹으니까 얄밉기만 했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방앗간처럼 드나드는 우리 엄마의 가게에서 시모가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맞게 될 줄은요. 엄마의 식당, 그 따뜻한 밥상이 시모에게는 대참사의 무대로 돌아오게 되죠. 우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시모 때문에 결국은 남편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는 알아서 시모 단속 좀 하라고 눈치를 줬어요. 엄마한테 듣고 내가 이야기했다는 말 하지 말고 눈치껏 알아서 이야기 좀 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편한 사부인이라도 그렇지. 너무 자주 가면 장모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다. 적당히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외상한 건 다 드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압박 좀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시모한테 이야기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글쎄 외상값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외상값? 그건 다 갚았지. 엄마가 설마 외상해놓고 안 줬을까 봐? 남편한테 이 말 듣고 어이없어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한 장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저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 놀라기도 했어요. 진짜 시모 때문에 머리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냐고, 주기는 뭘 줬냐고.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속만 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의 식당은 여전히 바빴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올 때마다 엄마의 반찬을 맛보고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했죠. 또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소문도 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엄마의 얼굴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면 허리를 붙잡고 잠깐 앉아 계셨고 손님이 없을 때면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계속 허리 아프다 하네. 많이 아파? 병원은 가본 거야? 아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조금 쉬면 나아져.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는 허리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일하실 때 보면 중간중간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 삐끗하신 거냐. 파스로 찜질도 소용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더니 엄마는 곧 손님들 올 시간인데 가게는 어딜 가냐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이 나이에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냄비 들고 설거지까지 하시다 보니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갔던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를 억지로라도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엄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대로 계속 일하시면 수술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식당이 곧 삶의 전부였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손님들과의 정,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온 터전인데 그걸 한순간에 내려놓으라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병실에서도 엄마는 가게 걱정뿐이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일 텐데 아마 김치찌개가 다 떨어졌을 거라고. 단골 손님들 오면 어쩌냐고 걱정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가 속상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엄마 몸이 먼저지 손님들 걱정이 먼저냐고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엄마의 머릿속에는 가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시간 내서 우리 가게까지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분들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내 생각만 해. 내 음식 먹는 재미로 산다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님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표정을 보니 많이 속상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건 진짜 손님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아프면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건데 그걸 손님들이 바라겠냐고.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건강보다 중요하겠냐고요. 엄마는 한동안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가게를 하면서 엄마 정말 행복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웃을 때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 그래서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버티자 했는데 결국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옆에서 엄마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몸 상하면서까지 음식점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으며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자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는 아프지 않게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딸인 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건강이 먼저지. 가게 정리할게. 내가 아프면 내 새끼들이 속상하다는데 어쩌겠어. 엄마 이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게. 그렇게 엄마는 몇 년 동안 정들었던 식당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운 좋게도 단골 중 한 분이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는 그분께 그대로 식당을 넘기셨습니다. 레시피며 뭐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알려주셨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가게를 이어받은 분이 단골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남아있던 일을 다 넘기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서며 엄마는 식당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불 꺼진 가게 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참 많은 인연이 오고 갔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저는 엄마의 축 처진 어깨와 작은 등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아왔을지를요. 그리고 그 작은 어깨와 등에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사셨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오신 엄마를 대단하게 여겼고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전처럼 바쁘게 살지 않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나날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가게가 팔렸다는 사실을 딱 한 사람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그분이 가게 문을 다시 열던 날, 진짜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바라고 시모에게 쉬쉬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시모한테 이야기할까봐 남편한테조차 이야기 안 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지만 어찌저찌해서 엄마가 가게를 그만두게 되셨을 때 문득 시모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이곳에서 참 많은 인연이 오갔다며 회상에 젖으셨어요. 저 역시 가게에서 엄마를 돕던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남편과 처음 만난 그 날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모로 연결됐고 그 순간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시모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건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시모한테 이야기 안 하고 비밀로 한다면 시모는 분명 가게에 들릴 거고 그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주문하고 외상하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까지 생각하니 이거 엄청난 참교육이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을 넘기고 난 뒤 엄마는 병원 치료에 집중하셨고 새로 식당을 인수한 분은 엄마의 오랜 지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화끈하고 정의감 넘치는 분이었어요. 엄마랑은 20년 지기 친구였고 가게 넘기기 전부터도 가끔 들러 도와주시던 분이었어요. 엄마가 허리 때문에 식당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 그분이 엄마 대신해서 가게를 잘 이어가 보겠다고 손님들 실망 안 하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식당을 넘기시고 나서 며칠 뒤 저는 혼자 그 식당에 찾아가 그분께 살짝 귀뜸했어요. 저희 어머니 툭하면 밥값 안 내고 외상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준다는 외상값도 전혀 안 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그 외상값 아직도 못 받으셨고요. 뭐라고? 외상? 저희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싫은 소리 못 하시는 거.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우르르 데리고 와서 먹는 외상값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엄마는 사부인이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러셨겠어요? 다 저 때문에 참으신 거지? 순간 그분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러더니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외상해놓고 돈을 안 주냐고. 사부인이면 사부인이지 그게 뭐 벼슬이냐고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시모를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러고는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겠다고 나중에 시모가 오거든 그때 아주 단단히 참교육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일은 나한테 맡겨. 내가 딱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내 성격 알지? 그럼요. 잘 알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또 그러시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내 식당 와서 외상?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난 외상 같은 거 제일 싫어해. 게다가 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내가 아주 똑소리 나게 받아낼 테니까 두고 봐. 역시 한 성격의 오지랖도 장난 아니셔서 그런지 본인 일처럼 펄쩍펄쩍 뛰어주셨고 그 모습만으로도 시모에게 닥칠 앞날이 벌써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찌나 속이 다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엄마는 사람 좋다는 이유로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넘어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분은 오지랖이 넓기로 유명했고 그만큼 정의감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의 지인분이 기다리던 괘씸한 손님이 드디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게다가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동창생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여기. 내가 얘기했던 그 맛집. 사장이 내 사부인이라니까.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시켜. 시모는 이미 흥이 한껏 오른 상태였어요. 테이블 2-3개를 통째로 차지하고는 반주 한 병 시켜놓고 막걸리도 추가하고 고기며 반찬이며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푸짐하게 주문했어요. 그야말로 오늘은 내가 회장님이다 모드였죠. 엄마의 지인분은 주방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팔짱을 끼고 씩 웃으셨대요.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와서 대형 사고를 치고 있으니 실컷 참교육시켜줄 생각에 잔뜩 신이 나신 거죠. 시몬은 가게가 바뀐 걸 전혀 몰랐어요. 엄마 대신 새 주인이 가게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엄마를 도와주는 직원 정도로 생각했죠. 한참을 신나게 동창 친구들이랑 먹고 놀던 시몬은 뒤늦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자 슬쩍 주방으로 와서는 엄마의 지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사장님은 언제 와요? 내가 여기 사장이랑 사돈인데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 왔더니 도통 안 보이네. 허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뒤로 가게에 통 못 왔거든. 보시다시피 내가 워낙 공사가 다 망해서 병원도 못 가봤어. 그래서 겸사겸사 온 김에 얼굴 좀 보려고 하는데 언제 온대요? 오늘 안 나오시나? 아니요, 나왔는데요. 그래요? 아이, 그럼 어디 간 거지? 이만 가봐야 하는데. 안 되겠다. 바빠서 얼굴 못 보고 가겠네. 저기, 그럼 나 오늘 먹은 거 외상으로 처리해줘요. 사장님한테 내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될 분위기였을 때 슈모는 지갑을 열지도 않은 채 당당하게 외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새 사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장님, 사돈이요? 그래요. 내가 사장님이랑 사돈지간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주방 쪽에 있던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 웃었어요. 슈모는 상황도 모르고 우리 사부인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홍보한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참지 않은 엄마의 지인분은 앞치마를 벗고 슈모에게 다가서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네. 사장님한테는 사부인이 없는데. 어머, 없기는 왜 없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장님한테 내 이야기 못 들었어요? 아무튼 나 사장님 사돈 맞으니까 외상으로 달아나요. 지금은 사장이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나중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사부인이 없거든요. 우리 사부인은 예전에 일찍 하늘나라 가셔서. 뭐라고요? 아니, 누가 댁 사부인을 물어봤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웃겨 정말.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사장한테 없는 사부인을 들먹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사장은 나예요. 나한테는 당신 같은 사부인은 없다고요. 그때 엄마의 지인분은 팔짱을 풀며 씩 웃었고 시몬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여기 사장이 그쪽이라고요? 네, 여기 사장이 나예요. 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은 저랑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허리 아파서 이 식당을 저한테 넘기셨거든요. 그리고 가게 넘겨주면서 예전에 그쪽이 외상을 한 기록까지 다 저한테 넘겨줬어요. 식당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슈모 옆에 있던 동장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여기 사장이 바뀌었냐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슈모한테 밥값 많이 나왔는데 정말 괜찮겠냐고, 나눠서 내도 된다고 하자 슈모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급하게 괜찮다면서 여유 있는 척했어요. 그러고는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동전만 덜렁 굴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의 지인분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외상은 안 됩니다. 오늘 거랑 이전 외상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주세요. 보니까 그동안 외상값이 상당하더라고요. 100만 원 훌쩍 넘겼던데요. 그 말에 슈모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무리 지갑을 뒤지고 뒤져도 그 정도의 돈을 계산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동창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뒤에 있던 동창들과 주방에 있던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하는 가게라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사장이 바뀐 줄도 모르는데 사부인은 무슨 사부인? 무슨 외상을 100만 원이나 넘게 달아나? 이 정도면 양심이 없는 거지? 그날 시모는 그렇게 얼굴이 시뻘개진 채 계산도 못하고 식당을 나가려다가 붙잡혀서 경찰을 부른다 만다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자칫하면 시모가 경찰에 끌려갈 판이니까 결국 보다 못한 동창들이 나눠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엄마의 지인분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나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시어머니 외상값 다 받아냈어. 앞으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엄마 대신 누군가가 대신 속을 풀어준 느낌이었거든요. 시모가 호되게 당했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을 먹다 말고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건 다짜고짜 고함이었습니다. 네 엄마 친구라는 여자가 나를 망신 줬어. 동창들 다 보는 앞에서 나더러 돈 없다고 창피를 주더라.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그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외상을 하셨던 건 모두 사실이지 않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더욱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난 사부인 잘되라고 도와준 거야.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홍보해 준 거잖아.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아무나야? 사부인인데 그 정도도 못 봐줘? 그게 홍보라고요? 저희 엄마가 원하지도 않은 홍보를 왜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가족이요? 가족이면 100만 원 넘게 외상하고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머니께 용돈 드린다고 해놓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생각한 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본인을 망신 준 거 아니냐고, 그건 사실이지 않냐고 억울하다는 듯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창피를 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 동창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었는 줄 알아? 너는 네 시어미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좋니? 사부인이 가게 넘긴 걸 진작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제대로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당연히 싫죠.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신 것도 싫어요.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싫은 소리 못한다고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오랜 침묵만 이어졌어요. 뒤늦게 자기 잘못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 양심에 찔렸겠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시모는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도 그 일을 계기로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를 살폈고 시모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본인 엄마 편을 들었다가 집에서 쫓겨날 거라는 걸 직감했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시모가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는 진심으로 지난 날을 반성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본인이 그때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고 하셨고 엄마는 괜찮다며 시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아직 응어리가 다 풀리지 않아서 전처럼 시모와 지내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시모가 또 사고를 친다면 고부관계는 완전히 끝나겠죠?
저는 이 일을 겪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걸요. 엄마가 평생 쌓은 신뢰와 성실함은 시어머니의 얄팍한 체면과 욕심 앞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편히 요양하며 지내시고 저 역시 마음속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대로 참교육당한 시모를 생각하니 아직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때는 분노로 치를 떨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사이다로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염치 없이 굴면서도 자기만 손에 안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체면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저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집밥 냄새를 맡으며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생각보다 공평하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